근데 만약에 머리가 뜨거워요. 배는 차갑고 가슴 꽉 막혀서 약간 화병 있는 상태. 여기 누르면 너무 아프고 조금만 신경 쓰면 열이 확 뒤로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 열기는 계속 위로, 차가운 기운은 자꾸 아래로 내려가면서 몸이 분리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전신순환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발이 굉장히 차가워질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손발이 너무 차가워요. 근데 이렇게 손발이 차가운 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발이 차가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이 손발이 차가운 건 체온이 높아서 문제인 거예요? 낮아서 문제인 거예요? 체온이랑 사실은 손발이 차가운 거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온도인데?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손발이 더 차가운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손발이 너무 차가워요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체온을 재보면 정상 체온이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뭐 이것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꼭 해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내 몸의 전신순환이 원래대로 이루어진다면 손발이 안 차갑겠죠. 근데 손발이 차갑다는 것 자체가 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고 해결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집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도 오늘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약간 타고난 건죠? 타고나는 부분도 있어요. 나는 전혀 안 불편해요. 근데 남이 너 왜 이렇게 손이 차? 하는 거 정도면 괜찮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 손발이 차갑고 심지어 시리고 너무 불편하고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타고난 분들도 약간 해결이 타고난 분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거겠죠. 잡았을 때 차가운 정도니까. 근데 이제 내가 시리다고 느끼고 너무 차갑다고 느껴서 실제로 손발이 차가워서 잠에서 깨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겨울에는 색깔이 파랗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까지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차가워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치료가 필요하죠. 그러면 손발이 차가운 이유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혈액순환의 문제만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혈액순환이 문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첫 번째, 근육량이 적은 경우에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아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줘서 온몸으로 흐르고 사지 말단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 근육이 관여하게 돼요. 그런데 근육량 자체가 적게 되면은 온몸에 있는 여러 펌프질이 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환도 잘 안 될 뿐더러 사지 끝까지 보내는 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초혈관 자체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초혈관은 이제 뭐 중심부 혈관이 아니고 끝에 있는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말초혈관 같은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약해질 수도 있겠고,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신 경우에는 혈관이 튼튼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되면 혈관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열이나 어떤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로는 체액이나 혈액량 자체가 좀 적은 경우에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이 심부에 있는 따뜻한 이 혈액이 펌프질을 통해서 온몸 끝으로 갔다가 오게 되는데, 이때 정상적인 양의 순환을 쫙 시켜준다면은 손끝까지 열기가 잘 도달이 되겠죠. 물량 자체가 적어지게 되면은 쫄쫄쫄쫄 흐르면서 가면서 열기 다 뺏기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손발이 많이 차가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 뭐 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것만큼 이제 물을 잘 챙겨 드셔 주셔야지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가운 배입니다. 복부가 차가우신 경우는 사실은 만졌을 때도 진짜 차가우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몸도 손발도 굉장히 차가우시고 다양한 크고 작은 질병들에 잘 노출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밥을 먹었으면은 여기서 잘 소화시켜가지고 온몸으로 영양분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 따끈하지가 않게 되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몸에서는 소화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난 직후에 난 너무 졸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나는 밥을 먹으면 팔다리 들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소화기능이 굉장히 약하신 거예요. 전데요? 왜냐하면 이 소화를 시키려고 온몸의 혈액들이 사지 말단으로 안 가고 배 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손발이 차가우면 손발을 따뜻하게 하기보다 배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 손발이 차가우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린 느낌이 너무 심해가지고 뭘 하기가 힘들다, 자다 깬다, 이런 경우도 생기시고, 손발에서 땀이 많이 나시는 경우에 사실은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땀이 많이 나면? 네, 왜냐면 땀이 많이 나면 자꾸 기화가 되면서 열을 빼앗아 가잖아요. 손에서 땀이 나서 뭘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발이 너무 시려서 수면 양말을 신고 자야 되는데 수면 양말을 신고 잤더니 발에 땀이 차서 너무 불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어쨌든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근육량이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겠죠. 어떻게 하셔야 될지. 운동해야겠다. 네, 그냥 하루에 많이 걸으셔도 되고요. 계단 오르기 하셔도 되고 그럼 그런 식으로 내 몸의 근육량이 떨어지지 않게끔 자꾸 뭔가 몸을 움직여 주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혹은 일이 바쁠수록 운동을 선택을 하지 꼭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랑 맞는 운동을 하나 찾으셔서 건강도 해지고 좀 취미생활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 있나요? 운동 사실은 어떤 거든지 다 좋습니다. 좋아요.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그냥 걷기 운동 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숨쉬기 운동도 사실 좋아요. 숨쉬기 운동을 쳐주나요? 근데 숨쉬기를 5분 정도만 집중해서 하셔도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초혈관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손끝 발끝 운동을 권해드리거든요. 손끝과 발끝을 자극해주는 운동이에요. 네. 그리고 발도 똑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발끝치기. 손끝과 발끝을 계속해서 자극해주게 되시면 혈관을 건드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관이 보다 튼튼해질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손끝과 발끝에 혈액을 보내고 주변 근육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워서 하게 되시면 발을 탁탁탁 쳐주면서 그날 하루의 피로감을 푸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액이나 혈액량이 좀 부족한 경우였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거는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거겠죠. 그래서 물 마시는 방법도 너무 중요해서 제가 그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평상시에 먹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적은 양의 물을 먹고 있다 하신 경우에는 물의 양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질상 설사를 자주 하신다거나 아니면 과일이나 야채, 수분기가 많은 음식을 잘 안 드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꼭 챙겨 먹으려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귀차를 권하기도 하는데요. 피를 맑게 하고 조혈작용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는 특히나 좋은 차거든요. 말린 당귀로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차처럼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배가 차가우신 경우에는 집에서 꼭 하시면 좋은 게 반신욕이에요. 반신욕이요? 혹시 두한종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 생전 처음 듣는데. 많이 들어봤던데. 두한종렬이요? 그러니까 두한종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체는 따뜻하게 데펴주고 머리는 시원한 곳에 있는 게 좋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얘기 있는데 약간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이런 건 들어봤는데. 두한종일에서 나온 걸 거예요. 차가운 거는 어떻게 되죠? 밑으로 내려가. 알고 계시네요. 그럼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죠. 그럼 만약에 머리가 차갑고 배가 따뜻하고 발이 따뜻하다면 네. 따뜻한 기운은 올라오고 차가운 기운은 내려가겠죠. 네. 그럼 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머리가 뜨거워요. 배는 차갑고 가슴 꽉 막혀서 약간 화병 있는 상태. 여기 누르면 너무 아프고 조금만 신경 쓰면 열이 확 뒤로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 열기는 계속 위로, 차가운 기운은 자꾸 아래로 내려가면서 몸이 분리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전신순환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발이 굉장히 차가워질 수 있어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생리통, 변비 이런 것들이 심해지시고요.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여드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시고 그래서 순환이 잘 되게 되면 손발이 차가운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반신욕을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실 때 조금 주의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막히고 뜨거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처음 반신욕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나 여기가 열기가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지럽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불편하면 바로 나오세요. 막 1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난 벌써 답답해. 그럼 바로 나와주세요. 다음날 11분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아주 조금씩 늘려주시면 어느 순간에 20-30분 앉아 있었는데 코, 인중, 이마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편해지는 순간이 오시거든요. 사실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배가 차가우신 경우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맵거나 짜거나 정제탄수화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밀가루 이런 건 조금 덜 드셔주시는 게 좋죠. 또 이렇게 약간 손발이 차가운 경우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뭐 혈자리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러면은 제가 손에서 하나 발에서 하나 경혈자리를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네네. 이렇게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거 보통 약간 배 아프고 그렇죠, 체했을 때. 근데 정확한 혈자리는 사실은 요 검지손가락 밑에 있는 요 뼈 있죠. 여기 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주시는 건데 사실은 요 삼각형 자리 전부를 다 눌러주셔도 돼요. 소화기관이 약하면 여기도 단단하고 아프겠죠. 배가 차가우신 경우에도 여기가 안 좋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꼭꼭꼭꼭 눌러주시면 돼요. 이름이 뭐라고요? 합곡. 그리고 이 손가락이랑 똑같은 자리가
발가락 사이에도 있어요. 발도 똑같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꼭꼭꼭 눌러주시면 돼요. 태충혈자리라고 있어요. 여기도 뭔가 막힌 걸 뚫어주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꼭꼭꼭꼭 눌러주시면 발끝까지 혈액이 잘 순환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어깨랑 목이 많이 피곤하신 분들도 여기를 많이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럼 손발이 너무 심하면 치료를 하면 더 좋아져요? 집에서 해결될 수 있는 가벼운 증상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많이 해결이 될 거고요. 그래도 나는 좀 더 치료를 받고 싶다 하시면 한약 복용을 하시고 침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광바이오라 그래서 TDP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췌장암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인데요. 췌장은 사실은 알았을 때면 이미 늦은 암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뒤쪽이 숨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숙이 있는 췌장에까지 열이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인데요. 요거를 하게 되시면 겉이 아니라 속까지, 심부까지 따뜻하게 데워지게 돼요. 그래서 발바닥이나 복부를 같이 데펴서 몸 안에 자체에 내가 심부열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가 있고요. 또 이제 평상시에 몸에 안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꼭 이런 열 에너지 치료나 한약 치료가 아니더라도 침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손발 끝까지 침으로 자극을 해주고 지금 몸 안에 구석구석 막혀있는 부분에 경혈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심하고 집에서 해결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은 손발이 차가운 이유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따뜻한 손발과 함께 건강하게 건생하세요.